여러분, 우리가 매일 가는 가게들 있잖아요. 마트, 편의점, 백화점. 그냥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유통산업의 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한 구조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이름만 들으면 다 알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막상 누가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잠깐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익숙하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용어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국내 유통시장을 딱 보면요. 미래를 이끌어갈 두 거인이 보입니다. 바로 백화점하고 온라인이에요. 보세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에서 7%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각각의 가게들이, 그러니까 업태라고 하죠.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뭘로 먹고 사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품 중심의 소매업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너무나도 친숙한 슈퍼마켓입니다. 퇴근길에 맞다 우유 하면서 들르는 바로 그 동네 가게 있잖아요. 딱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을 거 위주로 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카트에 담는 셀프 서비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죠. 근데 이 슈퍼마켓의 역사를 보면 이게 또 재밌어요. 1970년대 작은 가게들이 체인점 형태로 시작했던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SSM이라고 부르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바로 이때 등장한 겁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대기업 브랜드들이 동네 상권에 쫙 깔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까요? 동네 슈퍼에서 벗어나서 바로 대형 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슈퍼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긴 그냥 장만 보는 곳이 아니죠. 장난감부터 옷, 심지어 TV 같은 가전제품까지. 카트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원스톱 쇼핑 제국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딱 그 거대한 매장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막강했던 원스톱 쇼핑 제국도 요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옷이나 생활용품 같은 건 이제 다들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고객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똑똑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뭐냐? 바로 식품입니다. 결국 대형마트도 우리의 본질은 역시 먹거리구나 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가게들이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매장 크기야 당연히 차이 나는데 더 재밌는 건 SKU, 즉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입니다. 보세요. 대형마트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상품을 팔아요. 없는 게 없죠. 반면에 편의점은 딱 3,000개 미만. 진짜 잘 팔리는 핵심 상품에만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식품 비중은 편의점이 제일 높다는 것도 꽤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식품 중심 소매업체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로 창고형 할인점. 네, 맞아요.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곳이죠. 여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돈 내고 들어가는 회원제. 둘째, 뭐든지 크게 묶어서 파는 대용량. 그리고 셋째, 그래서 가격이 엄청 싼 파격 할인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들의 성공 공식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먹거리 파는 곳들을 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다른 데로 가볼게요. 옷, 화장품, 가전제품, 가구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파는 곳. 바로 일반 상품 소매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왕은 뭐니 해도 단연 백화점이죠. 딱 들어가면 나는 그 1층의 고급스러운 화장품 향기, 층마다 딱딱 나뉘어 있는 그 부문, 디파트먼트, 그리고 아주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쇼핑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파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국 백화점이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특정 매입, 쉽게 말해 위탁 판매 방식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브랜드들한테 여기서 장사하세요 하고 자리를 빌려주고 팔리면 거기서 수수료만 떼가는 거죠. 그럼 안 팔리는 물건, 즉 재고 부담은 누가 질까요? 네,
고스란히 입점 업체 몫입니다. 야, 정말 리스크 없이 장사하는 기가 막힌 전략이죠? 자, 여기서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갈게요. 카테고리 전문점과 그냥 전문점. 예를 들어 이케아처럼 가구라는 한 분야를 그냥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 즉 카테고리 전문점이에요. 반면에 어떤 편집샵에서 나이키 러닝화 중에서도 시기 모델만 쫙 모아서 판다. 이건 전문점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깊게 파고드느냐 아니면 좁고 아주 깊게 파고드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다음은 드럭스토어입니다. 영어로는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원래는 약국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약사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미국처럼 약을 막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시장에 맞춰서 독특하게 진화했습니다. 올리브영을 생각해보세요. 약보다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이 훨씬 많죠? 그래서 헬스앤뷰티 스토어, 즉 H&B 스토어라는 우리만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성비의 신,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이소 같은 초저가 할인점이죠. 여기 전략은 뭐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게 이 가격이라고? 싶은 수천 가지 상품을 그냥 쫙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뻔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마성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벽이 있는 가게들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쇼핑, 바로 무점포 소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매장 없는 쇼핑이 역사를 보면요. 이건 곧 기술 발전의 역사랑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우편으로 오는 카탈로그 책자 보고 전화로 주문했잖아요. 그러다가 TV 홈쇼핑이 나왔고 그 다음엔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네, 우리 손안에 있는 바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쇼핑이라는 행위가 기술을 따라서 계속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정점에는 바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쿠팡처럼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다 사서 창고에 쌓아두고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해주는 모델이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 쇼핑처럼 수많은 판매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연결만 시켜주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 즉 마켓플레이스 모델도 있는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따로따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이 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유통은 어떤 모습일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옴니채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끊김없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어떤 옷을 봤어요. 그리고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다시 집에 와서 편하게 결제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바로 이게 옴니채널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런 옴니채널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바일 앱으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딱 찾았어요. 이거 실물 보고 싶은데? 하고 앱에서 바로 근처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요. 있네? 그럼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고 매장 픽업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길에 그 매장에 잠깐 들러서 물건만 찾아오면 끝! 어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연결되죠? 이게 바로 옴니채널의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슈퍼마켓부터 백화점, 온라인 쇼핑까지 정말 다양한 소매 업체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하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면 미래의 소매 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뭘 파느냐, 어디서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느냐,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